네. 자신의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혹은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심해서 자신에 대한 부모님과 형 그리고 언니 폭력이 너무 심해서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또는 가혹하게 대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상담 선생님에게 심리 상담을 받고 스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장애인이거나 혹은 전과자라는 수치심이 생기고 혹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면 어린 나이에 더더욱 일어서기 힘들 수도 있어요. 당장은 일어서기 힘들 수 있지만 나의 한 번뿐 인생이 행복한 감정도 한 번쯤 느껴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번쯤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시간이라는 약과 또 마음의 치유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면 아픔이 조금씩 조금씩 흐릿해지고 나에게 그처럼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금만 조금만 더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청소년의 특권은 어른과 달리 돈도 없고 자유도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마음만 잘 먹는다면 어른들의 보호 속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청소년이에요. 조금만 더 나를 일으키고 학교로 가서 힘을 품고 살아가 봐요. 언젠가 올지 모르는 나의 일상 속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어려움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오가요. 지금 나에게 혹시 학교폭력의 사건에 힘할 수도 있고 친구들의 무리에서 이탈되어 소외될 수도 있어요. 또한 무언가로 인해 성적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져서 크게 낙담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족 때문에 혹은 집안이 망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판단도 서지 않고 방황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라는 흐름에 기대어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견디다 보면 그런 힘든 사건, 지금 상황 언젠가는 지나가요. 힘들겠지만 파도에 나를 쉽게 휩쓸리게 하지 말아요. 처음에는 파도를 타는 것이 매우 견디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도 파도를 지나가는 연습을 몇 번씩 계속 하다 보면 더 강한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느껴봐요. 행복이란 거 그거 주관적인 부분도 커서 내가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요즘 상담실에 가장 많이 고민거를 찾아가는 주제로 이제 친구 관계 거의 95%가 친구 때문이에요. 이제 친구 관계는 학교 생활의 이제 전부가 돼요. 보통 아이들이. 그래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행복감에 몰려오기도 하죠. 친구 때문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일탈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뒷담화에 취약한 면모를 많이 보이거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드립과 이제 신체 폭력으로 싸우고 많이 아파해요. 네. 그러한 이제 뒷담화나 신체 폭력, 패드립 이런 나를 해치는 친구들을 멀리하고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봐요. 모든 아이들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친구를 만드는 것, 그거 학기 초 한 달이 매우 중요한데요. 새 학년이 되고 학기 초 한 달은
어떤 친구를 사귈지 탐색전으로 아주 중요하며 그 한 달의 타임을 놓치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리가 형성되어 친구를 사귀기가 매우 힘들 수도 있어요. 어, 따라서 학기 초에 발빠르게 나에게 맞는 무리를 찾아가야 해요. 나는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무리를 꼭 만들어야 하는 생각 가진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실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해요. 어, 무리로 있는 게 좀 견디기 힘들면 대안학교를 가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학교를 찾아가는 추천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해서 나에게 맞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가 어, 또 나를 떠나갔다고 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또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같이 자랐다는 이유로 가까워질 수 있지만 형제 자매가 아닌 이상 나와 성격 코드가 맞지 않으면 떠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배신당할 두려움으로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이 밀고 당기기는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애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눈에 보고 이제 느낌으로 이 친구가 진짜 내 친구다 하는 아이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몇 번 안 보고 친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많은 상처를 감당해야 하죠. 더구나 배신당할 두려움이 큰 아이들은 조금씩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친구에 대한 탐색전을 하면서 알아가야지 친구 만들기에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솔직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무리해서 이탈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해요. 그래서 관계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은 이제 큰 상관이 없겠지만 무리해서 이탈되면 보통 다른 친구들을 만들기는 매우 힘들 수도 있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크게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 사과하는 것은 매우 억울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음. 또 여기서 현명해야 해요. 또 다른 친구를 찾아서 갈 재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다시 관계를 회복한 뒤에 그 부분을 정말 잘 해결해보고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 버티겠다 싶으면 그 무리에서 나오는 것도 좋아요. 내 자존심과 친구 관계를 저울지 부르고 현명을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무리 안에서 어울릴 때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보다는 서로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관계는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하고 갈등이 생길 경우는 서로의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되 친구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친구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더욱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요. 사과도 정말 잘못했을 경우 관계를 돈독하게 하죠.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칭찬은 사과는 자칫 나의 가치를 하락할 수 있기도 하고 아무 때나 하는 칭찬과 사과는 더더욱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히려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친구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분노를 표침으로써